여러분, 잠깐만 손을 멈춰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큰 착각입니다. 2026년부터는 바로 그 돈 때문에 매달 받을 수 있던 기초연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이 되는 돈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옆집 이웃은 여러분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정작 여러분은 근근히 살아가는데도 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바로 정부의 계산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2026년이 되어도 2030년이 되어도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여러분께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모든 변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부터 20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2026년에 실제로 일어날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무려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247만 원이 실제로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이라는 특별한 계산법으로 나온 숫자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수 씨, 67세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하십니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이 280만 원입니다. 247만 원보다 많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박정수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 공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을 무조건 빼주고 거기에 30%를 추가로 더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월급 280만 원도 실제 계산에서는 13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김영희 씨, 69세입니다.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이 통장에 1억 5천만 원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정부는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을 보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돈으로 이자를 받고 있을 거라고 간주해서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자가 얼마 나오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고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받는 현실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 혼자의 형편만 보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판단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철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철호 씨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작은 반찬 가게를 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버십니다. 이철호 씨는 나는 돈이 전혀 없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부부의 수입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우리 집 전체가 기준을 넘어서면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2026년의 가장 큰 화제거리인 40만 원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2026년에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2027년에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쉽게 말해서
정말 생활이 힘든 분들부터 먼저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일반 수급자들은 2026년에도 기존처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대략 3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라는 제도 때문에 각자 20%씩 깎입니다. 단독 가구가 34만 원 받을 때 부부는 1인당 27만 원 정도씩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20만 원 초반대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일들이 기초연금 탈락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상담하면서 직접 만난 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윤경석 씨, 68세입니다. 작년 여름 아들이 결혼하면서 전세집을 구하는데 날짜가 안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이틀만 아버지 통장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경석 씨는 아들 믿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이틀 뒤에 아들이 돈을 다시 빼갔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기초연금 정지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정부 전산망은 그 사정을 알 턱이 없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이 들어온 순간 그 돈은 윤경석 씨 재산이 된 거죠. 나중에 다시 나간 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고작 이틀 돈을 맡아준 실수로 윤경석 씨는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십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정명자 씨, 71세입니다. 장남이 사업을 하면서 잠시 통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명자 씨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 자금이 들락날락했습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아들 사업 도와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셨겠지만 정부 눈에는 정명자 씨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업가로 보입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물 건너갔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오창민 씨, 66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해서 평생 모은 돈으로 5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한 대 장만하셨습니다. 집도 전세고 다른 재산도 없으니 기초연금 받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그 차는 더 이상 교통수단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정부는 차량 가격 전액을 월 소득으로 계산해버립니다. 오창민 씨는 매달 5천만 원을 버는 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한봉수 씨, 73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 작은 찜질방을 운영하셨는데 적자가 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는 게 번거로워서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두셨습니다. 실제로는 10원 한 장도 못 벌고 계시는데 정부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소득이라는 게 적용되어 월 30만 원 정도의 가짜 수입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종이 한 장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순덕 씨, 69세입니다. 무릎 수술비가 급해서 20년 넣은 저축성 보험을 해약해서 2,5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 내고 재활치료비 쓰고 하니까 금세 바닥났는데 그 사이에 기초연금 정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정부는 보험 해약금을 갑자기 생긴 소득으로 봅니다. 치료비로 쓰려고 찾은 돈인데 그 돈 때문에 소득이 늘어났다고 계산해서 기초연금이 끊긴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수 씨, 70세입니다. 2년 전에 시골론을 팔아서 1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손주들 용돈 주고 생활비로 써서 지금은 빈털터리입니다. 당당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이영수 씨가 빚을 갚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묻습니다. 2년 전 그 1억 원이 어디 갔습니까? 영수증이나 통장 기록이 없으면 그 돈이 여전히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미 다 쓰고 없는 돈인데 전산상으로는 1억 원짜리 부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7세 박혜숙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시가 25억 원짜리 아파트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박혜숙 씨는 본인 집도 없고 소득도 없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탈락했습니다.
25억 원짜리 집에 월세도 안 내고 산다는 이유로 매달 150만 원 상당의 가상소득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걸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하는데 자녀 집의 시가가 6억 원을 넘어가면 부모가 돈을 한 푼도 안 벌어도 그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효도 받으려다가 기초연금까지 날아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듣고 보니 가슴이 답답하시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정부의 계산법이 까다로운 만큼 그 틈새를 파고드는 현명한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통장 정리의 기술입니다. 1억 원이나 5천만 원 같은 큰 돈을 통장 하나에 떡하니 넣어두고 계신가요? 정부는 그 통장을 보고 여유 있다고 판단해서 기초연금을 안 줍니다. 이럴 때는 돈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전략을 쓰세요. 2천만 원은 생활비 통장, 1천만 원은 의료비 비상금 통장, 500만 원은 공과금 통장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통장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생활비 통장에서는 마트비, 시장비를 쓰고 의료비 통장에서는 병원비를 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사가 나와도 이건 저축한 돈이 아니라 생활하려고 쓰는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차량 정리의 지혜입니다. 내 명의로 된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4천만 원을 넘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정부는 배기량이나 연식은 보지 않고 오직 가격만 봅니다. 4천만 원 넘는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차량 가격 전액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과는 영원히 착별해야 합니다. 만약 그 차가 꼭 필요하다면 자녀 명의로 넘기시거나 아니면 처분하고 저렴한 차로 바꾸시는 게 현명합니다. 차 하나 때문에 매달 3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세 번째 전략, 과거 기록 관리법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5년치 통장 내역을 다 뒤져봅니다. 3년 전에 집을 팔아서 받은 2억 원, 2년 전에 보험을 해약해서 받은 5천만 원, 이런 큰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두 추적합니다. 이때 생활비로 썼다고 말만 하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빚 갚은 확인증, 자녀 결혼비용 지출 내역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큰 돈 쓰실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통장 이체할 때도 용도를 적어두시고요. 네 번째 전략, 사업자 등록 완전 정리입니다. 예전에 하시던 장사 그만두셨으면 사업자 등록증부터 정리하세요. 폐업 신고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두시면 정부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사업하시는 걸로 나와서 추정소득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벌어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가상 수입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당장 세무서 가셔서 폐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한 장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득은 영원이 되고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확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전략, 전세보증금 조정 고려하기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짜리 집에 사신다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부는 그 3억 원을 여러분의 재산으로 봅니다. 만약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월세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3억에서 1억으로 확 줄어듭니다. 물론 매달 월세가 나가니까 아깝긴 하지만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계산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줄어든 보증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써서 재산을 더 줄인다면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기초연금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들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평생 내 집에서 편안히 살면서 매달 정부에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건데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후에도 집값이 남으면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자녀들에게 빚을 물리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서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노인 일자리입니다. 아직 몸이 건강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가 9만 8천 개로 역대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공원 환경정비, 복지관 상담 같은 가벼운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하시면 월 29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유지하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면서 경제적 도움까지 받는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신청의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포기하십니다.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올해도 안 될 거야.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예 시도를 안 하십니다. 하지만 해마다 기준이 바뀝니다. 작년에 1만 원 차이로 떨어진 분이 올해는 기준이 올라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올해는 되실 거라고 연락해 주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가기 부끄러우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세요. 거기는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든 가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신청해서 되면 매달 35만 원 버는 거고 안 되면 정확한 탈락 이유라도 알 수 있어서 다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봐야 본전 아닙니까? 이제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늦어도 생일이 있는 달 안에는 신청하셔야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대상이 되어도 그 이전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기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2026년에도 기준 연금액 150%를 넘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금액만 늘리기보다 기초연금 감액 구조까지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반영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바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다음 해에 반영됩니다. 2025년에 오른 공시가격은 2026년 4월 이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올려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만 명이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연금을 못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 처음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에 동의하면 최대 5년간 소득재산 변동을 관리하다가 자격이 생겼을 때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을 이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챙기는 건 미루고 사셨습니다. 항상 나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며 양보만 하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만큼은 욕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켜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창피하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떨어지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귀찮아서 신청조차 안 하고 날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달력을 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민센터로 가시든 국민연금공단으로 가시든 일단 문을 두드리세요. 나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보다 제도를 알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혜여정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모두의 지갑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